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1,000억대 넘게 순매수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 12시 45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대략 한 1,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1일서부터 13일까지 3일간이 되겠죠. 약 6조 원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매도의 정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자, 이후부터의 흐름을 봐서는 특히 6월 이후서부터는 외국인 매수가 기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는데요. 역시 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 우선적으로 랠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제 6월서부터는 본격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거래량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역시 현대차 기준,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략 한 160만 정도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그 300만 주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봐서는 좀 아쉽죠. 한 200만 주 살짝 어제 정도 수준의 그칠 가능성이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200만 주를 하더라도 추세를 반전시키는 그 초입 단계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다익선이죠. 양봉을 뻗으면서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면 될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누차 제가 이제 강조해드렸지만 자본시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상위가 이제 외환시장이라고 했어요. 외환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그 다음에 원자재, 부동산, 이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역시도 외환시장을 이제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기준은 이제 2018년도 4월 이후서부터입니다. 2018년도 4월 이후서부터인데, 원화가 계속해서 이제 그 약세를 보이죠. 달러 대비 차트가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원화가 이제 약세고, 왜냐하면 이제 그 원 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최악의 시점이죠. 지난 그 3월 19일, 20일 시점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29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는 최악이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 저점을 확인한 그런 국면이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본격적인 절상을 보이면서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가 1월 달에 우리 그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그 1월 11일이 삼성전자가 이제 9천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이런 그 핵심주들이 이제 대부분 다 상투가 났습니다. 그 이후서부터 직후서부터 또 이제 원화가 약세로 전환됩니다. 3월 대략 한 중순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소강 국면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2월 초서부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이제 잠깐 한 3개월 내지 4개월, 5개월 정도 강세를 보였죠. 원화 약세 과정 속에서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3월 중순 이후서부터 3월 중순을 전후로 원화가 이제 달러 대비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강세를 보인다고 보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그 원화 강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미국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이제 돈을 뿌려놨어요. 4조 달러 넘는 이제 돈을 지금 그 유동성을 이제 공급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많이 공급한 것만큼 사실 그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또 푼 것만큼 이제 통화가 절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에 원화가 잘나서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화가 기조적인 어떤 그 약세 국면에 특별한 돌발적인 어떤 악재 요인만 없다면 달러화 같은 경우는 기조적으로 이제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 자금 시장 메커니즘 과정 속에서 외환시장이 가장 상위라고 그랬죠. 외환시장에 의해서 외국인 매매 형태가 이제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화가 절상되는 그런 과정 속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멈추고 이제는 기조적으로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자 이제 연합뉴스 기사가 되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성장률을 4.0%입니다. 4.0%면은 기저 효과를 감안해도 굉장히 큰 거죠. 그 사실 그 코로나 바로 직전 시점하고 현재와의 어떤 경기 성장세를 이제 감안한다면 우리가 단연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고예요, 최고. 나름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자영업을 포함한 내수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빨리 이제 집단 면역체계 형성과 함께 내수 시장도 뭐 살아났으면 그런 하는 바람입니다.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재정 효과도 있었죠. 뭐 재정 효과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뭐 우리 학창 시절에 재정 금융 효과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재정 효과라는 것은 정부 기준입니다. 정부가 이제 지출을 많이 증가하고 또 세율도 많이 인하하고 또 SOC 투자를 또 많이 했죠. 이런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4%대까지 가능하다. 4%면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1.3%에서 1.8%.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의 효과가 아니라 정의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순환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성장률은 대략적으로 2.5%에서 한 3% 정도, 3% 정도도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 보시면 한국은행은 27일 우리나라 국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0%로 전망을 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예전에 지난달 4월 달이겠죠. 4월 27일 날 JP모건 역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1%에서 뭐 4.6%까지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외국인 매매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외국인들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오늘 좀 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하튼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위기가 닥치잖아요. 코로나라든가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사실 안전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증권시장 내려본다면 안전시장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주요 국가들이겠죠. 이쪽이 자금이 몰리면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면 이미 선진국 시장은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 반열로 봐야 되겠죠. 여하튼 간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일본 이런 안정시장으로 갔다가 경기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이제 저평가된 못 올랐던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어떤 전후사정까지 감안한다면 역시 6월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트라니, 앙드레 코스트라니라고 헝가리 최고의 어떤 명의죠. 증권 명의인데 달걀 모형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가 이제 금리 정점이고 맨 아래가 금리 저점이죠. 그러니까 정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시계 방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최고점에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때 이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져요. 자, 이럴 때는 예금을 중단하고 채권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다가 금리가 이제 바닥 수준에 오게 되면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죠. 저금리 기조가 되면 이제 부동산이 먼저 움직여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또 채권은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는 거 감안한다면 채권은 매도하는 게 좋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완전 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뭐 누가 뭐래도 뭐 돌발적인 어떤 악재만 없다면 금리는 이제 금리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부동산은 정체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이제 감안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 테이퍼링 뭐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은 뭐냐면 주가는 금리 바닥 이후에 금리 상승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가 계속되다 금리가 이제 많이 고평가라기보다 금리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 그때는 이제 위험하죠. 좌측 보시면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 투자하는 게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기에 어찌 보면. 앙드레 코스트라니 모형을 갖고 지금 우리가 증권시장을 바라보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그러다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을 하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발생되는 거죠. 그럼 주식을 매도하고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을 시작하는 게 맞다.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초보 투자가분들도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자금 흐름의 메커니즘이 가장 잘 어떤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그런 모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 벌써 이제 9분이 지났네요. 자, 매매 주체별 동향을 4월 7일 이후서부터 제가 캡처를 잡아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렇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도 제법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4월 달에는 이제 정확히 3월 20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4월 이제 말서부터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다가 이제 5월 11일,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5월 11일, 12일, 13일, 3일에 걸쳐서 6조 원을 넘게 순매도를 보였어요. 이게 매도의 정점이라고, 매도의 클라이막스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서부터 이제 매도는 계속 이어지지만
매도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제는 매수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 쪽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앞뒤 전후 상황을 감안한다면 외국인 순매수가 6월부터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도 같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올해는 이제 특히 실적 장세는 개인들이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또 분산이 됐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동학개미 운동은 아무래도 지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거의 이 시장을 주도자 할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관들도 최근에 좀 볼륨이 좀 증가를 했죠. 기관들도 운신의 폭이 다소 좀 높아지면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5월 28일자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 제목이 지금 감산, 지금 반도체 사태 때문에 감산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감산보다는 금융호조, 금융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지난해 3분기부터 동사의 호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사업은 금융이다. 자동차 금융이죠. 순이익률 1.1%에서 2%대에서 정지했던 HCA,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 지금 그 중고차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호황이라고 하죠. 지분율 80%입니다. 마진이 지금 1.1에서 2%에서 8에서 10%대로 급증한 덕분인 거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 불능의 공급 차질은 없었고,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차량용 반도체 사태는요, 악재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가 수요와 공급과 수요로 해석이 되죠. 지금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 그 공급이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제가 그 현대차 세일하는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자동차 예를 들어서 페르쉐이드 저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볼까 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많이 대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경기가 또 이제 집단 면역 체계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 시그널들이 이제 강하게 지금 나오면서 차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 보시면 이제 2020년이 2조 3천억, 2조 한 4천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7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성전자도 괜찮게 보는데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돼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한 30% 정도, 한 25%, 30% 오른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뭐 50% 혹은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PBR을 보시면 지금 0.8배거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PBR 기준으로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PBR이 1.3배예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 1.4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이라든가 포드 대비해서는 거의 한 80% 정도 저평가가 된 그런 모습이죠. 자동차는 제가 보기엔 포드라든가 GM 이거보다는 현대차가 저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국뽕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는데 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자, 자동차 판매 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가 원화가 강세라면은 좀 우리가 불리하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뭐 사실 좀 기우에 가깝지 않나 생각돼요. 올해 예상 그 총 판매 대수가 430만 대 정도가 되는데 한국 공장이 170만 대예요. 그다음 해외 공장이면 대부분이 뭐 미국이 많이 차죠. 250만 대, 중국이 한 560만 대니까 그 한국 비중이 상당히 낮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환율 영향, 원화가 저상되더라도 크게 뭐 우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올해 작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작년 이제 작년 총 영업이익이 2조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가 한 6,600억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융 쪽이 더 많았어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죠. 1조 3천억입니다. 대단하죠. 작년 이후부터 자동차 금융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은 이제 자동차 쪽이 한 4조 9천억 정도, 금융 분야가 한 1조 5천억 정도. 자,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월봉상 보시게 되면 2018년 1월서부터 월봉입니다. 보시면 이제 코로나 최저점서부터 지난 그 1월 11일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1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조정 이후에, 죄송합니다. 코로나 저점서부터 이제 지난 8월 혹은 9월까지가 1파동이고, 조정 2파동 이후에 상승 3파동은 작년 하여튼 11월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해요. 10월 11일서부터 출발해서 1월 11일까지가 상승 3파동이고, 그
그다음 1월서부터 지금 그 뭐 4월 달까지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4파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서부터 지금 5월 말에 5월에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5월서부터는 드디어 5파동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이 28만 원대거든요. 전 고점 부근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좀 방망이를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월봉 차트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아래가 현대차입니다. 주봉 차트, 주봉 차트. 거의 흐름이 좀 비슷하죠. 단지 현대차가 이제 한 방에 이제 오르는 부분이 좀 있죠. 자, 하여튼 뭐 반복적으로 말씀이죠. 올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많이 오릅니다. 저희 회사 뭐 회원님들 다 아시죠? 저희 비중도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더 높아요. 물론 현대차보다 더 높은 종목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 차트 모양새도 완성도로 따지면 현대차가 훨씬 더 낫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한번 차트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제가 캡처를 지금 현재 1시 한 5분 정도 되는데 거래량이 몇 주인가요? 지금 제가 캡처를 1시 22분으로 잡았을 때는 140만 정도 됐거든요. 지금 현대차가 거래량이 한 17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조금 아쉽네요. 오늘 같은 날 좀 한 300만 주 정도 어제 거래량 돌파했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여하튼 간에 뭐 200만 주는 넘어가네. 어제 정도 수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다익습니다. 거래량이 뭐 다른 모든 건 속이더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래량이 결정적인 어떤 시그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물 한 모금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1월 달에 갭상승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21만 원에서 또 의미 있는 악재들이 나왔어요. 그 구간을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21만 원을 회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인지 아니면 돌발적인 상승일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준비된 상태에서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11일 날 삼성전자 상투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상당부 매도하고, 그 다음에 21만 원대에서 또 비중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자,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기아차인데, 기아차는 거래량이 지금 500만 주가 넘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모습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현대차냐 기아차냐, 현대차냐 기아냐 선택한다면 당연히 저는 현대차가 맞다고 봅니다. 고가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고가주로. 기아차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올라갈 때는 현대차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는 그런 재미는 있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좀 품위 있게 뭐 기아차도 좋은데 신규로 만약에 매수한다면 현대차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좋죠. 그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자본금이 따블입니다. 기아차가 더 많아요. 발행 주식수도 당연히 기아차가 지금 자본금이 2조로 알고 있고 현대차가 1조거든요. 그러니까 발행 주식수도 기아차가 2배로 많은데 거래량은 기아차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가격이 싸서 그런 거죠. 자꾸 너무 싼 게 비지떡이에요. 뭐 기아차가 비지떡이라는 건 아니지만 싼 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업종이나 테마 내에 가급적이면 고가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고가주들이 대중들이 쉽게 범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좀 덜 벌더라도 우리가 안정성을 전제하에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제가 오늘 이제 목이 좀 많이 잠긴 것 같은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현대투자연구소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제 전화번호입니다. 입금자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과 함께 뭐 자세하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얼마큼 오르는지, 비중을 얼마를 둬야 되는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그거 우선순위로 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